마음의 고향, 정토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평안의 세계입니다. 정토양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짧은 명상, 경전의 한 구절,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향기를 더해드립니다. 오늘도 정토향과 함께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름 저녁, 마당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던 그 밤들을, 겨울밤 한 이불 속에서 몸을 맞대고 자면서 속삭이듯 나누던 작은 비밀들을, 하교 후 함께 달려가던 문방구 앞에서 10원짜리 과자를 나눠 먹던 그 달콤한 시간들을, 그때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형은 영원히 든든한 형이고, 동생은 영원히 귀여운 동생이고, 언니는 영원히 자상한 언니이고, 누나는 영원히 따뜻한 누나일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하소연할 사람들,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각자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대학에 가면서 물리적 거리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방학이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전처럼 떠들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회에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밤새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이런 뻔한 대화만 오가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도 그것을 메울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마치 잘 아는 타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혈육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들이 멀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형제들과 함께 놀고, 휴일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고, 밤늦게까지 인생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연애와 결혼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직은 형제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닙니다. 40대가 되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되어 위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아래로는 후배들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도 되나요? 엄마,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작아요? 이런 질문들에 답해야 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집안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기본이고, 아이 숙제 봐주기,
학교 행사 참여, 학부모 모임 등등. 주말에는 아이 학원 픽업 드롭, 가족과의 시간, 밀린 집안일 정리로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50대가 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고, 집에서는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들 때문에 온 가족이 긴장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 약 챙겨드리는 일, 안부 확인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은퇴라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오는 허탈감,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손자, 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등 새로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을 예전처럼 챙긴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각자가 이미 감당하기 벅찬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 형제들의 삶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47세의 김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매일 야근에 시달립니다. 집에 오면 고3인 첫째 아이의 대학 입시 때문에 온 가족이 예민해져 있고 중2인 둘째는 사춘기로 말을 걸기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병원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전화를 걸어 형,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우리 가족들끼리 모임 좀 가지자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동생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형제 간의 정을 그리워하고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 씨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냉정하거나 가족애가 없는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가족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게 됩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고, 서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는 또 다른 가족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자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분화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한 형제는 돈은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절약하고 저축합니다. 10원이라도 아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아껴 쓰도록 가르칩니다. 반면 다른 형제는 돈은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자주 가고 좋은 음식도 자주 사 먹고 아이들 용돈도 넉넉히 줍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나름의 철학이 있고 둘 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절약파 형제는 낭비파 형제를 보며 저렇게 함부로 돈을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라고 걱정하고 낭비파 형제는 절약파 형제를 보며 돈만 모으고 살아서 재미가 뭐가 있어? 라고 답답해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도 크게 다릅니다. 한 형제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여러 개 다니게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합니다. 다른 형제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하며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명절에 만나면 오히려 갈등만 생깁니다. 너는 애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후회해.
지지스 너는 애를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여.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게 되고 결국 만나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더욱 첨예합니다. 한 형제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형제는 무신론자가 되어 종교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형제는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데 다른 형제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 앞에서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 형제는 부모님은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한다. 그것이 효도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는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부모님께도 더 좋고 우리에게도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한 형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는 부모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쓰시면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점점 대화의 폭이 줄어듭니다. 어떤 주제를 꺼내도 의견이 다르고 서로를 설득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만 커집니다. 결국 날씨, 건강, 아이들 자랑 같은 무난한 주제로만 대화하게 되고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돈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용돈 100원을 나눠 쓰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누가 과자를 사면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형이 동생 학용품을 사주고 언니가 동생 옷을 사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정이 더 중요했고 손해나 이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문제는 점점 더 현실적이고 절박해집니다. 내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 재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될까? 누가 더 많이 받게 될까? 과연 공평하게 나눠질까? 특히 형제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를 때 이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다른 형제는 직장 생활을 하며 따뜻하게 살고 있다면 여유 있는 형제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 재산은 형제가 더 많이 가져도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 부모님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비용 분담도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간병인을 구해야 하거나 요양원에 모셔야 할 때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제가 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형제 입장에서는 왜 내가 돈만 대야 하지? 다른 형제들은 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유 없는 형제 입장에서는 돈은 없지만 시간과 정성으로 보상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주말마다 찾아뵙는 것,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부모님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오해는 쉽게 생깁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가 부모님 카드로 생필품을 산다든지 부모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경제적 도움 요청도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한 형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자녀 교육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사려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와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만약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받은 형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도와주자니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형제 관계가 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적 문제들이 한두 번 생기면서 형제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불편해합니다. 결국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도 겉돌기만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젊을 때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었고 가장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이루는 것의 의미이고 그래야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계획을 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번 주말에 형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다릅니다. 먼저 배우자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고 아이들 학원이나 학교 행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집안 살림은 누가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왜 주말마다 형제들과만 만나려고 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데 주말마다 형제들과 만나면 가족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토요일에는 아이 태권도 대회가 있고 일요일에는 아이 친구 생일 잔치에 가야 합니다. 평일에는 아이 숙제를 도와줘야 하고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형제들과 만날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어른들끼리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중고등학교가 되면 입시 때문에 온 가족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아이의 성적 관리, 진로 상담, 대학 입시 준비 등등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 형제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로 형제들이 내 배우자를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형은 맨날 돈 이야기만 해서 만나기 싫어요. 당신 동생은 너무 무례해서 보기 싫어요. 이런 말을 배우자가 한다면 반대로 형제들이 형수는 너무 까칠해, 제부는 너무 무뚝뚝해라고 말한다면 이럴 때 중간에 낀 사람은 정말 곤란해집니다. 양쪽 모두 소중한 사람들인데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들 편을 들면 배우자가 상처받고 배우자 편을 들면 형제들이 서운해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들의 감정 상태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져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자녀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명절에도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집니다. 이것은 형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슬프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날 수 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가정과 건강 문제로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자식들이나 형제들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자꾸 전화를 걸어서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우리 형제들끼리 모임을 가져보자고 제안하고 거절당하면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들의 일과 가정으로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부모나 형제의 외로움까지 달래줄 여유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차근차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인생에서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형제 자매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 말입니다.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큰 문제는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정도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인 일이라는 마음가짐이 더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조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심 표현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실망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제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가족인데 이 정도 관심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런 기대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형제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형제가 내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그들도 어른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만큼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더 많이 챙기는 것이 내 선택이었다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형제가 명절 때 선물을 안 가져온다고 서운해하는 마음도 버려보십시오.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가져오면 고맙게 받고 안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이 더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기대를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형제들과 만날 때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형제가 종교를 바꾸거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거나 자녀 교육 방침이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연락하라고 재촉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멀리서나마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형제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일, 내 취미, 내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형제들 걱정하느라 내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취미 생활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독서, 운동,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등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결국 가장 가까이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형제 자매와 멀어지는 것을 실패나 손실로 보지 마시고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전부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발달 과정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 독립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의 질입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끔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형식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가끔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추억은 소중히, 현재는 자유롭게. 어린 시절 형제 자매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 추억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에만 매달려서 현재의 관계를 옛날처럼 만들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합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하되 현재는 현재의 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슬픈 일이나 잘못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독립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선택도 당당하게 하십시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멀리서나마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삶,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신념대로 살아온 삶,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 각자가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빌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형제이고 그것이 성숙한 어른들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멀리서라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형제자매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의 추억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에는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우리가 성장하며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형제자매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표현입니다. 멀리서나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겪으신 경험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 느끼신 점들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